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긴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떡국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 연휴 동안 보내시면서 우한발 폐렴 이슈 때문에 오늘 화요일장 오랜만에 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저희 프로그램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고요.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데 위원님, 이 설 연휴 동안 좀 떡국 좀 많이 드셨어요? 네, 저거야 뭐 늘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열심히 많이 먹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올해 내에서는 제가 수익을 많이 좀 드리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있었던 이제 실전 매매 정수가 이런 포맷을 갖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저희한테는 뭐 낯설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한 폐렴 이슈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제의 귀환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변화가 약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의 순서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이 시장 속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위원님께서 포착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시간도 어김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로 서울경제TV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화요일장 오랜만에 열린 장이기 때문에 힘차게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우리 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여러분 보시는 분들 오늘 이제 화요일장부터 이제 해외 시장이 전날 막 빠졌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걱정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흐름들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늘 있었던 이슈들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의 이제 그 돌발 이슈라 그러죠. 그래서 시장 악재가 돌발이 될 때에서 있었던 흐름 보게 되면 이게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란 중동 사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지금 돌발 악재가 지금 지난주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심화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심화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걱정을 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잉 반응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확대가 되거나 뭐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라든지 감염수가 확 늘어나면 그러면 이 이슈가 좀 더 오래는 가겠지만 결국은 주춤거리면서 치료제가 나온다라든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뭐 아직 그렇게 많이 밝혀진 게 또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밝혀지면서 이게 잠복기가 있긴 있는데 잠복기 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사망자들은 정말로 좀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 위주로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조금씩 시장을 잠식시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볼 때에서는 정상적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제약주들은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사그러드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슈에서도 똑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 과잉 반응보다는 좀 자제를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좀 두고 보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강하게 매수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열리죠.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이따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뀐 포맷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실전 매매 정수 이제 시즌2인데 과거에서도 이 포맷으로 갔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망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분석해주면서 차트 분석, 그다음에 기법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항상 갑질 종목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갑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60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질 않습니다. 거기에다 주도주 섹터에서 바닥에 있다. 한다라 그러면 크게 물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제가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지난주뿐만 아니라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시즌2를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주들 조종시마다 공략해야 되고 그쪽을 노려야 된다면서 삼성, SDI, LG와 그다음에 우수 AMS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 말고 LNF, 후성 이런 위주로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아졌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걔네들만 빠진 게 아니고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후성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LG와 물론 조금 빠지지만 걔네들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우수 AMS도 빠지고 있고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이런 애들도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분명히 반등세가 꽤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들은 2차 전지와 함께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아침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좀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계속 뭐 낙폭이 심하게 되기보다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으면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시장의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자,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니케이 시장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어제 일본 시장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지금 저점 라인을 좀 지지하는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내일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쪽에 지금 붙어 있는데 다우도 마찬가지고 뭐 고점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60에서는 지금 지지 라인으로 있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쿵 하고 빠지지 않다면 근데 물론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나빠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빠지면 기회예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많이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올라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 보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성우하이텍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성우하이텍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지금 얘도 지금 벌써 반등이 많이 올라왔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올라간 거 없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종목들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기차도 움직이고 수소차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그 앞서서는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콱 하고 올라간 건데 이게 이런 게 조정받으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엔지능부터 해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올라갈 큰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싸게 살 기회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이제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쿵 하고 빠졌으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건데 한 번 더 빠지면 더 좋은 기회인 거죠. 왜? 결국은 이 IT 섹터들은 조정을 받든 뭐라든 어쨌든 간에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빠질 게 아니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샀던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확실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매수 기회인데 지금도 이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긴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로 볼 때에서 61선까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고 한 번 더 충격적으로 만약에 두 번 더 빠진다. 그러면 2100까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2150선 라인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더 여기서 밀리더라도 여기에서는 지지되고 다시 돌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매수보다는 저는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거나 좀 더 약세를 보여준 흐름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은 지금 개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손절을 지금 다시 들어왔죠. 오히려 저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까지만 아침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분명히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반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은 시장이 더 빠질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잘 들어보면 이게 좋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도 빨리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렁거리면서 한 번 더 빠져주고 한 번 더 빠져주면서 1조까지 내려오게 되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 실전 매매 정수를 보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 분할 저점 매수를 내일서부터 충격적으로 쿵쿵 빠지면 그때 싸게 사라. 뭐를? IT 섹터의 부품주들을. 자, 그러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첫날이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OLED 장비주도 해야 되는데 OLED 장비주 쪽에서도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있죠. 이런 IT 섹터들.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이게 다 IT 섹터예요. 거기다가 5G 관련주들도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요. 여전히 만만한 뭡니까? 2차 전지. 조정받으면 2차 전지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후성. 그 다음에 뭐 LNF,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표적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건데 표적 종목 이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이제 추천주들을 이제 줄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고 2차 전지 관련된 뭘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차 전지들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당연히 조정받으면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게 좋지만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이 싸게 안 내려오니까 줄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종목들이 더 널리려면 조금 더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빠진다 한들 IT 섹터들은 크게 안 빠집니다. 크게 안 빠지고 다시 돌아 올리면서 또 금방 또 회복을 해주니까 물려도 IT 부품주들,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이런 애들 괜찮아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벌써 지금 뭐 저점 라인까지 지금 먼저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벌써 지금 좀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얘도 한 번 더 빠지면 이쪽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쿵쿵거리면서 두 번을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61선 지지 한 번 더 빠지면 이쪽으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적다 보니까 뭐 한 번 더 빠지는 정도? 그 정도 라인으로 보는데 어쨌든 빠지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요점은 이거예요. 조정 시 IT 부품주들을 적극 조정 시 매수를 하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닥주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바닥주들,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 IT라 생각하면 돼요. IT 섹터의 바닥주들, IT 섹터에 남아있는 애들 혹은 강한 애들도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석 엔지니어링 조정받으면 제가 언젠가는 한번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도 조정받으면 얘기를 할 건데 뭔지는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과거에서도 이렇게 해왔었고 그때에서도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자로 그 종목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들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면서 또 힘도 내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갈 거니까 문자 메시지에다가 뭐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수익 났으면 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종목을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참여를 하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원의 메시지는 오히려 위원님을 힘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아직인데 전화 앞으로도 열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튜브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다 확인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알려주실 시간인데 위원님 보통은 이제 앞으로는 표적 종목 많이 알려주시고 그걸 또 리뷰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또 표적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한폐렴주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한폐렴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기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가져가는 부분들은 되지만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보다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오늘의 표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처음 여러분들한테 시즌2로 맞이를 하면서 한 달 전인가요? 한 3주 전인가?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때 당시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이러한 종목을 바로 LG화학 같은 종목을 분할로 저점 매수해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요 음봉이 나왔을 때 요 날이었고 이날에서 강하게 움직일 때에서도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이고 라고 강력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를 공략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은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이제 매출이 한 해 한 40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00조 정도 했는데 올해는 반도체에 버금가는 내지는 넘어설 수도 있는 매출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모든 그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라인업들을 싹 다 만들었습니다. 뭐 벤츠, BMW,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국내 차들도 과거 1년, 2년 전에서는 그냥 뭐 자동차 박람회나 아니면 자동차 그런 이제 뭐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갔을 때에서 이렇게 전시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기차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실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라인업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국내 제품들이 이제 많이 선택이 돼서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좋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입니다. 자, 근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그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다 틀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그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삼성 SDI, LG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점점 좀 높아질 거고 중국의 그 보조금이 끊기면서 올해와 내년에서 폐지가 되면서 많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 제품과 우리나라의 제품의 제품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의 선호도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 SDI는 많이 갔어요. 자, 삼성 SDI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LG화학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보게 되면 1990년만 보더라도 뭐 더 뒤로 볼 수도 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확산형으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N자형으로 이렇게 하고 폭등해서 뭐 40만 원 못 가겠습니까? 삼성 SDI가 이렇게 해서 폭등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N자형 부분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근데 얘는 확산형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여기가 더 높아지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높아지니까 목표치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확산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지금 슉 올라갔다가 슉 지금 하락의 한자로 좀 빠져 있고 지금 이렇게 수렴형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나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같은 섹터에 있는 지금 2차 전지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뭐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지난번에서도 조정시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낫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의 패턴은 일단은 조정시 지금 하락연자로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놨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얘를 조정시 적극 매수에다가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24조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후성이라든지 LNF라든지 아니면 일진머티리얼즈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쪽을 얘기해드렸던 것은 그쪽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코스모화학도 있을 것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죽지 않고서는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깨지지 않을 거고 다시 올라갈 거고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32만 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공략을 하시라는 아까도 그러니까 시장과 이제 엇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거 만약에 오늘 이제 공략하려면 오늘은 못 사겠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가끔씩 대형주를 주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형주를 주면서 가격을 밑으로 후려칠 때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거나 조금 더 두고 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도 가격을 안 나오는 자리로 가격을 밑으로 콱 후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러한 종목들을 좀 싸게 사자라는 의미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32만 원으로 둔 것은 여기서 사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이거만큼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확 조정을 받으면 32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종목들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세요. 근데 기회작은 맞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을 싸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때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32만 원. 제가 32만 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일 또다시 얘를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31만 원까지 32만 원에 물려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31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뽑아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런 표적 종목들은 뭐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길게 가져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종목을 매일같이 가져오게 되고 이런 종목을 제가 금요일 날에 다 AS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의 폭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5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지만 3에서 5%만 나와도 단결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서 그게 안 가느냐. 과거에 2016년도, 15년도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시즌 1을 했을 때에서 3에서 5% 수익이 난 이후에서도 계속 잘 갔습니다. 계속 잘 갔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AS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전화가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는 그 시간, 그 한 시간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케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뒷시간, 뭐 오후장이라든지 제가 공개 방송을 열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게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딱 보면 3에서 5% 수익 났을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챙겨주는 게 가장 좋더라. 근데 물론 거기에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문자 상담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적 종목을 드리게 되면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염두에 보시면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표적 종목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즌2 시작함과 동시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매수가를 32만 원으로 잡아주시긴 했지만 내일이라도 31만 원 선을 터치하게 된다면 낮게 사면 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LG화학 옆에서 계속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사실 신규로 조금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강한 믿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표적 종목 말씀을 해드리면요. 금요일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와 AS 계속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도 AS 주시면요. 질문 주시면 위원님께서 LG화학 매수가 얼마고 비중 얼마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전략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인데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
목표면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접수를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이제 방송 중에 연결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전화, 문자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인기 코너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위원님. 위원님과 실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매 팁을 하는 게 좋을지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 위원님께서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일단, 자, 전화 상담인가요? 자, 문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성 파이텍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 2,000원이시고 비중은 10% 정도 좀 되신다라 그래요. 자, 대성 파이텍. 자,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는 2,000원. 자, 이것도 많이 좀 물리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바닥에서 지금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거래가 전날 한번 실렸었네요. 전날 거래량이 자, 전날 거래량이 2천만 주가 실렸죠. 이거 거래가 없는 게 아니네요. 지금 거래가 좀 실렸다가 지금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물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물리는 바람에 지금 좀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전날 거래가 실릴 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차트 모양새는 나쁘지 않아요. 이 차트 모양새는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생긴 게 성우 하이텍이죠. 그렇죠? 성우 하이텍은 이렇게 조정받으면 오히려 저는 적극 매수를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운송 부품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죠. 이것도 그래요. 이래서 차트가 똑같이 생겼구나. 자, 보면은 자동차 부품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꽤 있는데, 세종공업도 마찬가지고,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지금 실시간 상담이다 보니까 일단 거래량의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없는 줄 알았더니 거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거에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려치면서 1,600원 정도의 다시 돌파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너무 요동치지 말고요. 일단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일단 실적만 잠깐 볼게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대성 파이텍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 자, 요점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갖고 계세요.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오히려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서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왜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를 했느냐, 바로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가 강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때 못 해가지고 공장 주문이 밀려서 지금 뭐 그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때 이제 증설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공정에서 얼마든지 주문들이 많이 밀렸다라는 얘기는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성 파이텍 같은 게 2,000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쳤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쿵쿵 흔들리더라도 이 1,300원 안 깨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면 1,800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도 지금 빠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낙폭도 생각보다 약하고, 그러니까 차트 볼 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쿵 하고 빠져가고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강하다라는 건 지금 시장 섹터에서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약하지가 않다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면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한 1,080원 이전 저점 자리 잡아드릴게요. 여기 안 깨지면 던질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자동차 부품주도 좋게 본다라는 거, 그래서 1,800원, 2,000원까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안녕하세요. 도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다고요? 저 호텔 신라에 네, 호텔신라.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비중은 10%고 예. 네. 저기 97,000원 예. 자, 97,000원에 10%인 지금 호텔신라를 지금 질문 주셨는데, 자, 궁금하신 게 뭐예요? 예, 재매수를 언제쯤 좀 해볼까 싶었어요. 재매수? 네. 자, 재매수 좋아요. 재매수 좋은데, 자, 요것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그때 8만 원대, 여기에서도, 방송에서도 요쯤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요쯤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10만 5천 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주라 그랬었어요. 네. 한 번 정도로 매도 타임인데 이걸 전량 다 매도할 필요는 없고 한 절반 정도 잡아주라 했었었는데 11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오히려 더. 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거라서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재매수를 질문하셨잖아요. 네. 자, 지금 이게 면세점 관련주라서 지금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지금 청원들도 40만 건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인들 안 들어오면 이제 왜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네. 이게 호재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악재 때문에 얘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우한폐렴 이슈는 결국 사라지게 됐어요. 그게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슈는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호텔신라도 조정을 싹 받으면 얘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우한폐렴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악재는 우한폐렴으로 지금 빠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얘는 이전에 빠질 때에서 우한폐렴을 빠진 게 아니고 물론 우한폐렴 이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빠질 거였는데 거기 우한폐렴 이슈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한 것 뿐인데 어쨌든 빠지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 일단 95,000원 좀 깨져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매수는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는 9만 원에서 8만 5천 원인데 네. 이게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잘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얘는 그러니까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려오면 뭐 9만 원이든 8만 5천 원 내려오면 얘는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10만 5천 원, 11만 원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12만 원 예. 11만 원 정도는 회복을 다시 할 거예요. 예, 11만.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서 다시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다른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 비하면 훨씬 괜찮아요. 네, 괜찮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낫다. 왜? 이유는 우한폐렴 이슈로 인해서 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점 제품을 많이 사주고 아니면 뭐 호텔신라에 와서 많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슈가 아니고 지금 지금 87,000원까지니까 9만 원. 아,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잘못 봤네요. 자, 요거 이 정도는 빠져요. 85,000원까지. 자, 그러면 제가 9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에서 재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가격대 지금 이미 내려와 있네요. 내려와 있으니까 내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개 현금이 좀 많아요? 네,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 좋아요. 자, 제가 아까 차트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8만 5천 원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오늘 종가 정도 있죠? 예. 오늘 종가 정도에서 조금 일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아셨죠? 추가 매수 네네. 가능하고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내일 조금 더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게 확실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이 흐름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예. 근데 뭐 일단 저는 더 빠지면 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더 빠지면 더 좋은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리기보다는 내일 당장 제 바람과는 좀 다르게 내일 당장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왜냐면 저는 좋은 종목 좀 싸게 사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오늘은 분할 매수를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우리나라 시장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내일도 추가 매수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매수를 지금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또 궁금하신 건 없죠, 이제? 전문가님, 만날 이렇게 TV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문자 종목인데요. 자, 문자 종목 바로 강스템 바이오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8,100원이시고 비중은 50%신데 자, 한번 강스템 바이오텍 요거 좀 많이 빠졌네요. 자, 이거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쪽이거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많은 제약주들 이제 그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걔네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여기저기에 있는 이제 제약주들, 다른 것들도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자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이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8,100원 정도에서 물려섰다면 종목 교체나 아니면 올라올 때 제가 아마 빠져나오라는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상담을 해드렸다면.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약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약주들이 아침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물론 동물 백신 관련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빠진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 아침에서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물 백신이 아니더라도 제약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관련된 그 섹터들에서 강하다라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고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은 움직여줄 것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에서 저점을 깨고 약하다라는 얘기는 세력들은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은 없지 않나. 물론 세력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지만 이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약한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빠진 종목들 대부분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면 그렇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고 이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고점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병이라고 치게 되면은 병이 벌써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뭔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미 벌써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은 뭐 이제 피를 토하기 직전까지 있는 상태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종목의 그 힘을 볼 때에서. 오늘 정도 제약주들을 저렇게 움직이면은 동물 백신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나도 제약주니까 나도 움직일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9,000원이 확 들어줘야 되는데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도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IT 섹터들이 많이 빠졌죠. 아니면 차라리 좀 전에 질문 주셨던 호텔신라, 얘 9%나 빠졌잖아요. 그렇죠? 10%나 빠졌잖아요. 차라리 이쪽을 분할 저점에서 하면 차라리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보다는 매수 타이밍은 내일 정도, 시장이 양봉 나올 때, 그러니까 지수가 양봉을 쳐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바닥을 안 치면 거래 종목들도 바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빠진 폭으로 보게 되면 호텔신라가 유리하지만 호텔신라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이 한번 더 출렁거리면 오히려 호텔신라 같은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IT 부품주들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제가 물론 오늘 표적 종목으로 LG화학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쪽으로 얘가 한 번 더 빠져가지고 6,500원 정도로 내려온다라 그러면 굳이 강스템 바이오텍 이런 종목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빠지는 폭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요게 더 빠지면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만약에 역발상으로 하면은 교체를 한다라 그러면 IT 부품주나 많이 빠진 안전한 대응주, 그게 뭐 LG화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텔신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선책이지만 반등을 주게 되면 8,000원 쪽이나 8,100원 쪽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왜냐면 워낙 낙폭화되니까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그래도 그 정도는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8,100원 정도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 시 정리를 하셔서 IT 섹터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시장이 다 빠지면서 종목이 빠질 때 오늘 매수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렇게 해서 안전한 종목으로, 섹터로, 아니면 안전한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IT 섹터, 부품주라든지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유, 뭐. 예, 잘 보고요. 저기 HL 사이언스 네. 20% 55,000원에 샀는데요. 네. 옛날에 어떤 명장님이 그것을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89,000원대 사갖고 7만원대 팔아서 손해 많이 보고 또 7만원대 사갖고 또 6만원대 아닌 것 같아서 또 손해를 많이 보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55,000원에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걱정이 많아요. 뭐 일단 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연구 개발하고 그러니까 사이언스 일단 HLB 사이언스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주 섹터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회사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음식업종으로 좀 들어가고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하든 사실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회사가 나쁘지는 않아요.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그 어떤 좋은 종목도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종목은 나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적자가 났었던 아까 종목 상담해 드렸던 강스텐바이오텍 얘도 회사가 뭐 지금은 적자지만 언젠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얘도.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강스텐바이오텍 얘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지만 이때 당시 2017년도 9,000원에 잡았던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종목이었던 거죠. 9,000원짜리 종목이 24,400원까지 갔으니까 138%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나쁜 게 없는데 문제는 그 매수 타이밍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HL 사이언스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5,000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뭐 88,000원에도 공략하셨고 그렇죠? 또 7만 원대도 사고 갖고 아이고 조금 났어요. 자, 봐봐요. 근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은요.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 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를 들었다 내지 이제 추세가 상방향,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이제 공략을 해야 먹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조정시 매수라 그래서 들어 올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여기를 손절선을 잡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75,000원짜리 여기가 손절선이 돼서 여기가 깨지면은 아, 요거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보고 이제 접근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으면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돼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새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미 2018년도에 제약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HLB 사이언스 뭐 이런 애들.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거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갖고 가봐야 돼요? 지금은 55,000원이면 지금 이제 매도하기 좀 늦었어요. 좀 늦었고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종목 교체가 유리한데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종목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8% 정도 빠졌는데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51,000원에서 52,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버틴 다음에 62선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이 제약주들이 지금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우한 폐렴 이슈가 끝나게 되면 제약주들 고점에 있던 애들이 다 흘러내릴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우한 폐렴 관련주도 아닌데 괜히 다른 거 옆에 있는 거 빠진다고 얘도 또 더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정도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때 타이밍에서 종목 교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 달 전만 했었더라도 한 달 전 여기서만 했었더라도 저는 2차 전지라든지 IT 부품주를 차라리 하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한 몇 주 전에 상담한 내용 중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얘는 61선을 밑으로 깔고 있고 뭐 다른 종목 제가 그 좋게 얘기했던 거는 61선은 위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추세 방향이 하방향이냐 상방향이냐 61선 밑이냐 위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 일단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반등을 주게 되면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선 종목 교체를 거기서부터 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제일 좋은 건 52,000원에서 팔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 혼자서 막 미쳐가지고 6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수익이 나면 낼름 팔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IT로 교체하세요, 그때는. 이게 제일 그때 전화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52,000원이나
아니면 수익으로 돌거나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자, 한번 제주 항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43,000원이시고 비중은 20% 정도 되신다라 그러는데, 자, 1953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자,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 이것도 저점이 깨졌는데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죠.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게 되면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원래 주식은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한질칼도 마찬가지고 그 지분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래? 해갖고 개인들이 당연히 덤벼드니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흔들어 버리는 경우인데 제주항공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이슈는 이렇게 빠진 이슈는 당연히 그 질병에 대한 그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한 이제 외국인들 내지는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감소하는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부분들인데 뭐 결국은 이제 빠지게 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매수 가격이 43,000원이시니까 여기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이슈는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지금 박스권 저쪽까지 이미 하락 N자로 내려온 상태고 그러니까 늘 얘기해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쭉 빠져있는 쪽에서 차라리 공략을 할 거면 2차 전지, IT 부품주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미 제주항공 이미 물려있는 위치가 43,000원이다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다시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돌아 올릴 때까지 해서 다시 3만 원으로 다시 돌아 올리는 일이 분명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손절해요? 여기서 손절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추가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를 보게 되면 다 개인들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여행주들이 급락을 하고 항공주들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개인 투자 열심히 덤비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까지 기가 외국인들은 들어 올리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백기를 들고 손절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일단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반등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좋아서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손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DNC 미디어 매수 가격은 23,000원이고 비중이 100%시네. 908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DNC 미디어. 자, 이거는 비중이 100%인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자, 모바일 콘텐츠 관련 쪽인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23,000원이니까 이거 엊그저께 좀 사신 것 같은데 자, 비중은 100%시고 이거 수익이 났을 때 지금 수익이 아니군요. 자, 손실이 지금 났을 때 지금 정도 이거 좀 대충 자, 요거는 자, 아직 차트는 죽지는 않았어요. 차트는 죽지는 않았고 손절 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21,600원. 근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중도 많으시고 이게 깨지면 손실 부분이 지금 23,000원이니까 손실 부분이 5% 정도, 5% 정도면은 뭐 매매하시는 분들 3에서 5% 정도 손실 보고 매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초보자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단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아서 이게 양음양 패턴으로 올려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음양 패턴으로 한 번 더 올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뭐 모든 섹터가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IT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걸 수익 실현한 다음에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버티다가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 나면 당연히 이렇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에서 그냥 팔더라도 손실 많이 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정도 팔더라도 뭐 1, 2% 손실 보고 절반이라도 팔아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버티시겠다라면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세력들도 그렇게 빠져나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고 나서 아직 안 판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시가가 21,650원이니까 21,6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고 갑자기 물량이 콱 하고 터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걸 바닥에서 주물렀던 들어왔던 애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폭탄 매도로 갑자기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버티게 되면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세력들은 이걸 싸게 다시 물량을 주워 담아서 복수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단가를 다시 낮춘 다음에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일단 21,600원이 일단 깨지는지 그 다음 라인이 2만 원인데 2만 원에서 손절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낙폭이 커요. 23,000원에서 손실폭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매로 쳤는데 불구하고 매매로 볼 때에서는 손실폭, 그러니까 초단타는 1에서 3% 정도 손실폭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단기는 3에서 5% 정도 손실을 봐주는 게 좋고, 그리고 스윙은 그 10% 정도 폭 내에서 이제 손실폭을 보고 손절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손실폭은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서 좀 작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기로 들어갔는데 단기로 3에서 5% 먹으러 들어갔는데 손실폭을 10% 늘린다는 얘기는 깨지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3에서 5% 먹으러 들어갔으면 3% 이내의 손절을 잡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3,000원대라는 얘기는 손실폭이 작게 잡고 들어갔다는 단타란 말이에요. 단타 아니면 단기인데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종목을 쳤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실리고 강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23,000원은 조금 그래요. 23,000원 조금 그렇고 한 22,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매수 좀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차트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1,600원이 깨지면 그 정도 내에서는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상담이 하나 남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내일도 어차피 상담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도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시장을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늘 막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도 여러분들한테 오후장 전략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에서는 안전하게 해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왜 하필 LG화학이냐?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기가 외국인들이 꽉 사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안 빠질 수 있는 혹은 빠지더라도 확실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더 많은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인사 함께 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